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5번째 시간 철기시대와 연맹왕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길 수도 있어요. 네, 어떤 걸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뛰어넘어가면은 좀 맥이 빠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길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것만 알고 갑시다. 철기시대는 얘기했지만은 철을 사용하게 되죠. 영어로 iron. 근데 철은 참 수량이 풍부해 가지고 여러 다방면으로 쓰였어요. 예를 들면은 농기계라든가 농기구로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무기로도 사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부족 국가가 여러 군데 이제 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기 시대에 본격적으로 부족 국가들이 세워졌다. 철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알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기 시대는 BC 5세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동기 시대가 BC 2000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러죠. 2000년, 1500년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략 한 1500년 정도 청동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데, BC 5세기부터니까 지금부터 얼마 됩니까? 한 2500년, 그죠? 그 정도 전부터 시작됐어요. 자, 도구로는 이제 철기를 사용한다고 그랬죠. 철기를 사용하는데 무기, 농기구 뭐 이런 데 다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되고요. 청동시대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동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청동기 시대에 청동은 뭐라고요? 액세서리 정도로 사용이 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비파형 동검은 세형 동검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은 잔무늬 거울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진화했다고 봐야죠. 그리고 청동기를 만드는 거푸집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가 철기 시대에도 만들어졌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역시 뭐 토기도 이제 진화를 하겠죠. 그래서 덧띠토기라든가 검은 간토기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토기로 사용이 됩니다. 토기는 다시 한번, 토기는 언제 사용한다고? 예, 수확물, 농산물들을 보관하는 용기였죠. 예, 주로 그렇다고 추정이 됩니다. 무덤도 그 청동기 시대에 처음으로 이제 그 고인돌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널무덤, 지금 우리가 뭐 이 관을 짜서 넣는 그런 비슷한 거예요. 널무덤이나 아니면은 동무덤 해서 옹기를 뭐 붙여서 거기에 시신을 넣고 난 뒤에 묻는 거, 이런 그 동무덤 같은 것들이 만들어졌다. 되고요. 청동기 시대부터 벼농사가 일부 지방에서 되었다고 그랬죠. 시작되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상당히 넓은 지역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이를 중심으로 해서, 철기를 중심으로 해서 연맹왕국이 이제 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북쪽으로부터 보면은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제 사만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사만은 마한, 진한, 변한을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죠. 마한은 54개 부족국가, 진한, 변한은 각 12개 부족국가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토탈로 합치면 몇 개입니까? 5, 6, 7, 한 80 몇 개 되겠다, 그죠? 예. 그럼 많은 부족국가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출토 유물을 보면은 그 중국 화폐가 출토가 됩니다.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는데, 그 명도전은 그 춘추 전국시대에 사용했던 것이고요. 반량전은 진나라, 그러니까 시황제가 했던 진나라에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수전은 한나라가 사용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는 걸로 봐서
중국하고 거래가 많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창원 다오일에서는 부시 출토가 돼서 한자가 아마 이 당시에 전래되지 않았나, 한반도로 중국에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청동기 시대에 세워진 고조선에서 뭐라고 그랬죠? 제정일체라고 그랬죠. 제사와 정치가 한 사람이 됐다고 그랬지만 사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뭐 정확한 내용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사만 같은 데는 재정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장은 신지, 견지, 그 다음 읍차, 부례 뭐 이렇게 불렸고요. 제사장은 청군이라고 그래서 그 소도에서 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도는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치외법권지대예요. 그래서 도둑놈이 들어가도 이 잡지를 못해. 거기에 들어가면, 소도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있는 곳에. 그래서 뭐 소도에 도둑놈이 많았다는 얘기도 심심찮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럼 뭐라고요? 철기시대에는 중국에는 중국 쪽으로부터 해가지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사만이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머리에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나라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옥저는 빠져 있죠. 제가 이 지도를 구하다 보니까 제가 만들지를 못해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온 건데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제가 가지고 오다 보니까 디테일한 걸 제가 못했는데 동예 위에 옥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위에 한사군이 있었죠. 예, 한사군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가 있었고요. 밑에 마한, 진안, 변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보고 대략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라고 제가 삽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각 나라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여는 언제 세워졌다는 거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개 부여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지만 그건 밑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여는 5부 연맹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통치하는 지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있는 사출도 해서 이 사출도 플러스 왕이 통치하는 것을 해서 5개로 나누어서 연맹체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동물의 이름을 붙인 거죠. 그죠? 마 그러면은 뭐예요? 말, 우, 소, 저, 돼지, 구, 개.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아마 동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오부 연맹제로 오부 연맹제인 국가였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고회의로는 대가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일책 12법이라고 해서 도둑질을 하면 12배로 배상을 하는 제도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형사치수제라는 게 있죠. 여기에 지금 참고로 지금 뒤에 고구려를 보다가 보면은 이거하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원래 부여의 왕자였던 주몽이 부여를 빠져나가서 고구려를 세웠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점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사치수제라는 거 형이 죽으면은 형내 가족 그러니까 형수부터 해서 가족들을 동생이 책임을 지는 제도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가족적인 그걸 강조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장제도는 통치자나 아니면은 권력자가 죽으면은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생전에 따랐던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죽여서 같이 묻어주는 제도 잔인하죠. 네, 순장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제전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우제전법은 뭐예요? 소의 그 발에 보면은 두 개로 갈라져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불에 구워서 붙으면은 길하고 떨어지면 흉한다 라고 해서 그 점을 쳤다고 합니다. 점 참 오래됐죠. 그리고 이 특산물로는 말, 주옥, 모피 이게 부여에서는 특산물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제천 행사로는 그 12월에 연고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주로 보면 10월에 많이 지내거든요. 밑에 가면은 설명하겠지만 근데 특히 그 부여는 그 북쪽에 있으면서 그 추운 그 12월에 지냈다. 요건 좀 의외이긴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 부여는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선비족들이 침입하면서 굉장히 쇠퇴를 해요. 쇠퇴하다가 결국은 고구려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부여는 4개가 존재했다고 그러는데요. 북부여, 동부여, 절본부여, 갈사부여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처음에 이제 헤모스가 북부여에 나라를 세웠고요. 헤브루가 그 동부여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부여에서 도망쳐나온 왕자인 주몽에 의해서 졸본부여가 만들어졌는데 이 졸본부여가 뭐예요? 졸본부여가 뭡니까? 졸본부여가 고구려와 동일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소 부여의 왕이었던 대소의 동생이 갈사부여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자, 고구려는 이제 그 삼국시대의 주역이죠. 주역으로 발전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BC 37년에 주몽이 졸본에서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전에 졸본부여가 있었는데 여기서 건국을 한 건지 아니면은 세워지면서 건국하면서 졸본부여가 되었는지 뭐 이거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졸본에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부족 연맹제 아까는 뭐였어요? 거기는 오부연맹제였죠. 근데 오부연맹제인데 왕하고 사출도가 있었는데 여기는 조금 틀려요. 그 부족으로 해가지고 계루부, 소노부, 순노부, 전노부, 관노부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런 5개의 부족이 연맹을 이루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계급은 왕이 있고 그 밑에 대가 계급으로 상가, 고추가 등이 있었고요. 그 밑에 사자, 조위, 선인 같은 계급이 있었다. 그래서 계급이 이렇게 있었다는 걸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고회의로는 제가회의가 있었고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부여에 있었던 것 중에 일책시비법, 그 다음에 형사치수제 이거는 부여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약탈을 많이 했어요. 고구려는 저게 농사를 잘 못 짓기 때문에 그 토지가 척박해서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나라를 침략해서 그 약탈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약탈해가지고 그걸 창고에 보관하는데 그 창고를 부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탈을 많이 했다. 고구려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서옥제라는 게 그 고구려에 있었는데 자, 그 부여에 있던 거랑은 좀 틀리죠. 부여에는 특별한 게 뭐가 있었죠? 무슨 법이 있었다고 그랬죠? 부여에 순장제도라는 게 있었죠. 순장제도하고 이 서옥제는 좀 틀립니다. 순장제도는 사람이 죽은 걸 얘기하는 건데 서옥제는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옥제는 남자가 여자 집 옆에 서옥을 짓고 살다가 그 애 놓고 삽니다. 살다가 애가 장성하면
남자 집으로 가게 되는 그런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떤 건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제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 고구려의 제천 행사는 10월에 있었죠. 동맹이라고 그래서 10월에 있었습니다. 아까 부여는 뭐예요? 부여는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12월에 연고가 있었죠. 그죠? 예, 근데 여기는 10월 동맹입니다. 동맹인데 국동대혈이라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혈이 뭡니까? 바위에 있는 굴 같은 데죠. 예, 거기서 지냈다고 합니다. 옥저. 옥저의 경우에는 사실 여기도 그 고대 국가로 나가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함경도 동해안 쪽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군장 국가로 읍군 삼노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저는 고구려의 조공을 바쳤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옥저나 동래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거의 통치를 한다. 그렇게 봐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옥저의 특별한 것을 보면 그 민며느리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 매매혼을 얘기하는데 민며느리 제도는 그 여자를 남자 집에 보냈다가 장성하면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오는데 그러면 남자 집에서 돈을 주고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거에 민며느리 제도고 돈을 주고 데려오니까는 매매혼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골장 가족 공동무덤이라는 게 있었어요. 옥저는. 그래서 세골장은 뭔가 하면 시신을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감매장했다가 썩으면은 뼈만 다시 추스려서 뼈를 다시 씻어 가지고 가족 공동무덤에 안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옥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이 민며느리제, 그 다음에 세골장 이런 게 있었다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요 시험에 여러 것들이 나와요. 자, 동예를 한번 봅시다. 동예는 강원도 동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함경도보다는 밑에죠. 예, 그래서 강원도 동해안에 있던 동예도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읍군 삼노가 통치하는 군장 국가였습니다. 동예 역시 고구려의 조공을 바쳤죠. 동예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 게 무엇이 있나 하면 이 책화제도 있습니다. 책화제도는 음락 간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에는 배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고요. 동예 조계혼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계혼은 뭐예요? 우리 집안이 아닌 다른 집안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걸 조계혼이라고 하는데 조계혼에 대한 자료가 동예에는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집타가 발견이 되는데 여자형, 철자형 집타가 발견이 됩니다. 동예 특산물로는 특산물 요거는 알아두세요. 동예 특산물로는 당궁, 과하마, 반어피 해서 당궁은 뭐예요? 당궁은 활이죠. 예, 과하마는 뭐예요? 말이죠. 반어피는 뭐예요? 바다사자입니까? 예, 가죽 그런 것들이 동네 특산물이었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역시 제천 행사는 10월에 지내는데 무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은 10월에 지냈는데 부여만 이제 12월에 지냈죠. 예. 자, 사만은 이제 그 남쪽에 있던 나라죠. 한반도 남쪽에 마는 54개국, 진화는 12개, 변환도 12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만의 초기 주도권을 가진 나라는 마한의 목지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백제죠. 네, 백제가 마한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진한 변화는 어떻게 가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진화는 신라 쪽으로 발전하게 되고 변화는 가야로 발전하게 됩니다. 초기 주도권은 마한의 목주국이라는 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요. 여기도 역시 군장 국가였어요. 그래서 신지, 견지, 읍차, 부래 같은 통치자가 통치를 했습니다. 재정분리, 아까 말씀드렸죠. 재정분리하는데 제사장은 청군이라고 부르는 제사장은 소도에 거주하면서 솥대를 세웁니다. 요즘도 보면은 솥대가 가끔 이렇게 여행 같은 거 이렇게 가다 보면 솥대 세운 것들을 보이는데 그 솥대는 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긴 장대 위에 새를 조각해서 붙여놓는 그 솥대인데 그게 이제 청군이 살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취해박근지대다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만에는 이제 벼농사를 지었는데 저수지를 축조를 했는데 저수지가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저 밑에 내려가면 그죠? 예, 김제의 벽골제, 제천의 의림지, 밀양의 수산제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변안에는 철이 많이 생산되었어요. 그래서 이 철을 낭랑이나 외에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가야 쪽도 이제 철이 많이 나왔다는 게 뒤에 나오니까 어쨌든 변안 쪽은 철이 많이 생산되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레라는 제도가 있어서 공동정작 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주로 보면은 이제 공동으로 생산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서 두레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만의 경우에는 제천 행사 2번 합니다. 그래서 5월 수린날과 10월 계절제 해서 2번 제천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만은 나라가 많기 때문에 2번 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셔도 됩니다. 아무튼 저도 뭐 그렇게 알았으니까. 또 유적은 이제 마한 쪽에 집중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마한에 보면은 토실, 토실은 뭔가 하면 지붕이 있는 주거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죽으묘는 널무덤 옆에 이 도랑을 파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마한은 백제, 진화는 신라, 변화는 가야로 발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길었습니다. 길었는데 여러분들 오늘 배운 것도 제가 지금 조금 길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모르겠다 싶으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삼국시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진도가 빠르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듣다 보면은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긴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